개념 유형 8쪽입니다. 8쪽. 유형편이죠? 개념편이죠. 개념편. 네. 개념편으로 나가는 거야.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라,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거라, 꼭 필요한 개념 쪽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8쪽에 보면 여러분들 용어들부터 다시 한번 점검할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들이 여러 개죠. 다항식의 정확한 정의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 개 있는 것도 다항식이야.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다항식인 거야. 한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 다항식은 하나만 있는 것도 다항식이고,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추잡하게 굴지는 않을 겁니다. 각각의 그 더해져 있는 각각의 항들을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하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 그리고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 항의 차수는 항의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의 차수를 따라갈 겁니다.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을 따라갈 거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5xy에 빼기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더하기 1. 자, 봐봐.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은 항이 몇 개야? 항. 자, 이 항이 몇 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의 개수. 그럼 뭐 항이 몇 개 이거? 2개요. 항이 3개인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넷, 5개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각각의 단항식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 항이야. 항. 자, 이 항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들을 가지고서 차수를 이야기해 볼까? 차수. 자, 이거 첫 번째 몇 차야? 몇 차? 몇 차? 정확하게 해. 몇 차? 1차? 2차? 1차요. 요거는 몇 차야? 2차요. 요거는 2차요. 얘는 1차요. 얘는 없죠. 얘는 상수. 그치? 다시 얘는 1차. 2차. 2차. XY니까 2차. 자, 차수의 정의는 문자의 곱해진 개수야.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x에 대하여 얘는 몇 차? 1차, 1차가 되는 거야. 얘는 2차, 2차. 얘는 상수가 되는 거야. x에 대하여 x라는 문자를 특정하면 x의 곱해진 개수를 세는 거야. 알겠니? x에 대하여 1차, 2차 상수, 1차 상수. x라는 문자에 대해서 1차, 2차 상수, 1차 상수인 거야. y를 기준으로 하면 y에 대해서 몇 차? 1차. 1차. 얘는 상수. 상수. 얘는 2차. 2차. 얘는 상수. 상수. 얘는 상수. 상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두 문자를 다 생각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어떤 특정한 문자를 정합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 존재한다. x에 대한 y에 대한 그리고 x, y에 대한 다항식이 있다. 이렇게 부를 거야. x, y를 기준으로 하면 2차, 1차 상수가 되는 거야. x, y를 기준으로 하면 두 문자를 다 따진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다항식에서 x에 대한 다항식이야. 첫 번째
상수항이 뭐가 되죠? x에 대한 다항식에서 이 식에서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1까지가 상수항이다. x가 없는 거. y에 대한 이 식에서 상수항은 y에 대한 식에서의 상수항은 3x의 제곱 4x 더하기 1까지가 다 상수항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x에 대한 식입니다. x에 대한 식. 이 x에 대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놈을 가지고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차수가 제일 큰 거 있지. 차수가 제일 큰 3x 제곱을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차수를 내려 쓸 거야.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수를 맨 앞에 두고 차수를 줄여가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차가 두 개 있잖아. 요놈하고 요놈이 x에 대한 1차지. 그치? 쟤를 x에 대한 1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겁니다. 5y 더하기 4의 x다. x에 대한 1차항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이지. 차수가 가장 낮은 상수항들은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면 x에 대하여 맨 앞에 2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수를 나열해 놓은 이렇게 차수를 줄여서 쓰는 식의 나열 방법, 식의 정리 방법을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얘를 오름차순 정리하면 맨 뒤에 걸 맨 앞에다 쓰겠지.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1을 맨 앞에다 쓰고 상수를 그 다음에 1차 5y 더하기 4x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맨 뒤로 옮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 걸 오름차순 정리했다. 상수 그 다음에 1차 맨 마지막에다 2차. 알겠어? 용어의 뜻을 알아도 용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내림차순 정리. 얘를 오름차순 정리. 우리는 대부분 얘를 쓸 거야. 대부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주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그지? 그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2차, 1차 상수. 응? 왠지 3x 더하기 4 더하기 x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어? 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차수를 맞춰주게 되면 다른 항들하고의 연산이 조금 체계적이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야. 얘네들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 할 때 우리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차수를 맞춰놓으면 계산하기 편하겠지. 오름차순 정리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내림차순 정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용어 하나. 알겠어? 이 페이지에 써져 있는 것들 중에서 다항식의 정리 방식은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는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항식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걸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항식이라는 건 과정상으로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중1, 중2, 중3, 그 다음 고등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1차식밖에 안 다뤘어요. 그리고 여기서 2차식을 다뤘던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에 오면서
2차 이상, 2차 이상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 해서 막 10차씩, 11차씩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보통 3차하고 4차 정도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확장되진 않을 거야. 다만 문자의 개수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1개 아니면 2개였거든. 근데 이제 3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문자의 개수. 이게 이제 뭐 2개에서 3개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알겠니? 이 정도의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한번 해볼까? 개념 체크 문제에 보면 개념 체크 맨 밑에 1번에 보면 주어진 다항식을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하나 하고 오름차순 정리를 하나 해봐라. 여기 써있어요. 한번 해볼까? 차수 판단이 먼저입니다. 네,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이 y니까 y에 대해서 0차, 1차, 2차, 0차, 1차, 0차라고 하는 항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차수가 제일 큰 거 마이너스 4y 제곱을 맨 앞에다 쓰겠지. 그치? 그 다음에 1차가 2개지. 그럼 하나로 묶어주라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은 y 앞에 개수 x하고 1을 더해서 이게 y 앞에 개수로 쓰이는 거야. 그 나머지 0차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고, 뭐 오름차순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네들은 굳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상수항은 y가 없는 것들은 굳이 차수를 얘네들도 낮은 것부터 쓰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앞에다 몰아주면 돼. 그리고 1차가 중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수가 2차가 맨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우리 다항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죠.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건 동류항끼리의 연산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동류항끼리의 연산을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온다? 그럼 얘는 복잡한 거야.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걸 배울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것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 있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야. 따라서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9쪽에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항식이 A가 있고 B라는 다항식을 주고 C도 있네요. C까지 3개가 있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빼기 2배 B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A, B, C라는 3개의 다항식을 주고 얘를 계산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에 들어있는 다항식을 갖다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이 구하라는 식 있지. 얘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 얘를 갖다 우리가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쓰는 게 이런 거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합니다. 분배 법칙. 마이너스 2B 더하기 60. 여기도 이것도 다항식 계산이잖아.
이 두 개는 동류항이지. 동류항이니까 계산하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6c. 여기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거야. 훨씬.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럴 때 똑똑하게 해볼까? 자, 마이너스 2a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텐데 바로 곱할게요.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플러스 2 y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2a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다가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y니까 플러스 5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c를 합니다. 플러스 6c를 합니다. 6을 곱할 건데 c에 2xy 1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에도 6 곱하면 마이너스 6y의 제곱. 제가 쓴 건 동류항끼리 일부러 맞췄어요. 응?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면 되겠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이 세 개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15xy.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 정도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절대로 복잡한 문제들 아니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다음 페이지 바로 가자. 덧셈이나 뺄셈의 대원칙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더 하시면 되고, 자, 곱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미 배웠어요. 곱셈을 배웠죠. 곱셈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 지수법칙, 하나는 이제 분배법칙.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원칙은 이 두 가지야. 한끼리 곱할 때는 지수법칙, 그리고 이제 다항식끼리 곱해 나갈 때는 분배법칙. 이걸 대원칙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오겠지. 이 분배법칙으로부터 나온 게 많이 나오니까 외워라. 이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많이 써먹는 게 얘를 갖다가 툭 하면 변형이에요. 얘를 갖다가 변형해서 쓰는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알았어? 다항식이 곱셈을 하는데 지수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 해서 만들어 놓은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13개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13개. 외워야 돼.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변형한 이제 변형식들이 또 나오게 될 거라고. 자, 지수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니까. 여기 2x제곱하고 여기에 뭐 x 3승 더하기 빼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둘이 곱하면 뭐 돼? 2x 5 2x의 5제곱이 되지. 이때 지수법칙을 쓴 거야. x제곱과 x세제곱을 곱할 때는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게 지수법칙인 거야. 이게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야. 그지? 뭐 때에 따라서 나눠줄 때도 있으니까 나눠주면 뺀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알겠니? 뭐 지수법칙은 그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하나의 항을 하나, 둘, 셋, 네 번 곱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분배법칙. 알겠어?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항식끼리의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야.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 중에서 단순하게 얘네들을 다 구하세요. 이게 나쁜 놈들이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봐봐. 필수예제 2번에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필수예제 2번에 보면 얘네들을 2x의 세제곱 5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자, 제가 필수제 2번 페이지 12쪽입니다. x 3승의 개수와 x 세제곱의 개수,
x 4제곱의 대수 이렇게 구하래.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문제는 실제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 x 제곱의 개수를 a라 하고 x 4제곱의 개수를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문제 이렇게 만들 거라고. 뭐 a 같다 이렇게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얘를 다 분배할 거냐라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번 분배해야 돼. 하지 마. 세제곱이 되는 경우를 찾아. 2x3승은 누구하고 곱해줘야지 얘가 x3승이 되지? 요 놈을 3하고 곱하면 6x 세제곱이 될 거고 5x 제곱은 요 놈하고 곱하면 세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x제곱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9개의 분배되는 9개 중에서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 요 두 개밖에 없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그냥 x 세제곱이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는 그치 1이 되는 거야. 4제곱 찾자. 4제곱 4제곱은 둘이 곱해줘야지. 2x 제곱하고 x 곱해줘야지. 2x 마이너스 2x의 4제곱 요놈도 요놈하고 곱해줘야겠네. 그러면 5x의 4제곱 이거 말고는 x 4제곱도 더 이상 없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이거 정리하면 3x의 4제곱 되니까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그 문제에서 원하는 그 내용을 찾으시면 된다. 알겠니? 대원칙은 분배 법칙에 있다. 분배 법칙에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뭐 당시 곱셈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법셈이나 곱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법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연산 법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나오는 게 교환, 결합, 분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칙은 덧셈과 곱셈에만 있는 거야. 뺄셈과 나는 쓰지 않아. 연산의 기본 원칙은 덧셈하고 곱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자리 바꾸는 거야. 위치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는 같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는 같습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겠니? 자, 이제 우리의 머리는 모두 다 2개씩만 연산하게 돼 있어. 그런데 1부터 10까지 더하래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까지 더하래. 이럴 때 우리는 교환 법칙을 써서 난 1하고 10을 더하고 2하고 9를 더하고 3하고 8, 4하고 7, 5하고 6을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 이 교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괄호를 쳐요. 1하고 10을 더하고 2하고 9를 더하고 3하고 8, 4하고 7, 5하고 6을 더하겠다고 이 괄호를 칠 수 있는 게 바로 결합 법칙이야. 2개씩, 우린 2개씩밖에 못 더해. 1부터 10까지 한 번에 더해. 이런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예요. 이거는 외운 거야, 외운 거. 못 더하는 거. 사람의 머리는 수학은 무조건 2개씩만 하게끔 돼 있어. 2개를 하는 거야, 2개. 2개씩 하라고. 둘이 더하면 11. 그치? 11, 11, 11, 11. 이게 된다. 11이 5개니까. 오케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쓴 거야. 어떤 방법으로? 교환은 자리를 바꾸는 걸로, 결합은 두 개씩 묶어주는 방법으로 결합을 한 거야. 알겠어? 결합 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나는 누구를 먼저 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난 1하고 2를 먼저 더할 거야. 그리고 3 더할 거야.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나는 2하고 3을 더한 다음에 1을 더할 거야. 이 결과는 같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알겠니? 마찬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는데 2하고 3을 곱할 거냐? 3하고 4를 먼저 곱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알겠어? 그치? 이게 결합 법칙이야. 이런 게 자유로운 건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덧셈이나 곱셈은 그 연산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마지막 분배 법칙은 뭐지? 이 연산에 있어서의 분배 법칙은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을 때,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한다? 얘를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A를 곱해도 되고요. 그러지 말고 A하고 B를 곱하고 A하고 C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인 거지. 그지? 분배라고 하는 거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그리고 더해라.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둘 다 된다. 이게 분배 법칙. 그지? 여기서 용어들을 알아야지. 이 분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린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우린 뭐라 그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인수분해의 시작인 거야. 그치? 인수분해의 시작인 거야. 3a 더하기 6b를 3으로 묶어서 a 더하기 2b라고 썼어요. 이게 인수분해 한 거야. 3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알겠니?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가운데 있는 이 ab를 ab 더하기 ab로 만들고 요 두 개를 a로 묶어. a 더하기 b. 그 뒤에 있는 걸 b로 묶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똑같네. a 더하기 b로 또 묶어. 그럼 앞에 a, 뒤에 b. 그럼 얘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 거지. 공식을 안 쓰고 저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여기까지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의 대원칙이다. 분배 법칙에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걸 전개,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걸 인수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들의 전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응? 페이지 13쪽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런 전개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13쪽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공식에 대한 소개들을 좀 할 텐데,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그렇지? 지금부터 외우는 건 반드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거 말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도 같이 외워.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도 같이 외운 거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곱셈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나는 곱셈 공식 설명하고 변형식 나오는 과정도 설명드려서 거의 첫 단원을 다 한 번에 다 끝내버리려고. 처음 시작이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요.